네, 안녕하세요. 화장품 공부하는 선생님 지한쌤입니다. 오늘은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대비 화장품 법령, 하루 10분 화장품 법령, 화장품 법 제23조 회수 및 폐기 명령에 관한 조항을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23조는 회수 및 폐기 명령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이 문제가 생겼을 때 시중에 유통되는 화장품을 회수해라. 그리고 회수한 다음에 폐기해라. 이런 명령권. 이걸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식약처장이 가지고 있겠죠? 근데 식약처장이 이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도 또 이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식약처장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세트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회수 및 폐기 명령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장품은 화장품인데요. 화장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립스틱, 뭐 얼굴 바르는 로션 이런 종류 말고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첫 번째로 화장품이 만약에 이제 화장품을 만드는 단계가 10단계까지 있다 그러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중간밖에 안 끝낸 모든 공정을 끝내지 않고 중간 공정밖에 안 끝낸 그런 화장품 그런 거를 반제품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다 끝내고 포장까지 완료했지만 유통되지 않는 화장품 그런 화장품 유통 직전의 화장품 해서 포장까지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소비자에게 유통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화장품은 완제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단어 2개 나왔어요. 반제품, 완제품 이런 얘기 나왔어요. 완제품 유통까지 가는 거. 그리고 벌크 제품이란 말이 있어요. 벌크 제품은 뭐냐면 포장 직전의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는 다 했는데 마지막 11단계가 예를 들어서 충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화장품을 사용을 할 때 그 병 안에 만약에 들어있는 화장품을 쓴다. 그러면 그 병 꽉 같은 거 그 병 있죠. 그 병 안에 넣기 직전의 화장품. 그러니까 그 액체든 뭐 고체든 반고형상이든 여튼 그런 화장품의 상태를 벌크라고 하고요. 그래서 반제품이 벌크가 되고요. 벌크 제품이 완제품이 되는 거죠. 왜냐면 벌크를 포장까지 했다 그러면 완제품. 그런데 완제품에서 시중에 유통까지 했다. 그러면 유통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 직전의 화장품을 완제품이라고 하고 그리고 유통을 해버린 화장품을 유통 화장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완제품 다음 단계는 유통 화장품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유통 화장품이요. 위해 화장품인 경우가 있어요. 예, 시중에 이미 유통을 시켜버렸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그 화장품이 변패, 썩었다. 아니면은 그 화장품에 알고 봤더니 납 기준치를 초과했다. 아니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쓰였다. 이러면 위해 화장품으로 판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수 대상 화장품입니다. 이렇게 딱 뜹니다. 그렇게 되면 자 회수 및 폐기 명령을 해야 되는 화장품은 유통 화장품일까요? 완제품일까요? 여러분, 완제품은요, 회수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완제품은요, 법적인 용어로 완제품은 유통 직전의 화장품을 완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수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미 다 만들고 포장까지 했지만 내 손에 10개가 다 있어요. 그럼 그거 회수할 필요가 있어요? 내 손에 내가 다 이미 내 공장 안에 쌓여있는데 뭔 소리? 그쵸? 그래서 회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제 화장품을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도 팔고 저 사람한테 10개를 다 팔았어요. 그럼 유통을 시켜버렸어. 그럼 유통 화장품인 거죠. 그럼 그런 상태에서는 이미 유통 화장품이지만 위에 화장품으로 판명이 난 경우에는 회수 및 폐기를 해야 되겠죠. 폐기는 필요한 경우에만 합니다. 꼭 폐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런 어떤 화장품이 회수 대상 화장품일까요? 유통 화장품 중에서 문제가 있는 화장품들을 회수 대상 화장품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문제가 뭔데?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뭔데? 그 문제에 대한 기준은 화장품법 제9조, 화장품법 제15조, 그리고 화장품법 제16조의 제1항 을 그 기준으로 우리 법에서는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반한 화장품 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을 바로 회수 대상 화장품이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회수 대상 화장품엔 뭐가 있을까요? 화장품법 제9조는요. 안전용기 및 포장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는 화장품 중에 만약에 안전용기 및 포장 조항을 어긴 화장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에는 이제 그러한 것들 지켜야 될 것들이 있었죠. 포장을 잘 안전하게 액체 화장품인 경우에 굉장히 포장을 깐깐하게 했었죠. 그들이 이제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게 하지만 성인은 사용하기 어렵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야 됐어요. 근데 그런 예를 들면 아세톤 같은 거. 근데 아세톤을 시중에 그냥 일반 용기에다가 넣어가지고 판매를 했다. 그러면
위의 화장품, 그러니까 회수 대상 화장품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화장품법 제15조는 영업의 금지 조항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화장품을 판매하면 영업 금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조항이었죠. 그래서 화장품법 제15조는 제가 그 코뿔소 물병 뭐 그런 식으로 외우라고 했죠. 암기비법 지난 시간 암기비법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화장품법 제16조의 제1항에 보시면 이거는 판매 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매 금지 조항 같은 것도 제가 암기 꿀팁으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이런 화장품은 판매해서는 안 돼 해가지고 제가 알려드렸죠.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환절기라. 자, 회수의 종류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업자 회수랑, 영업자 회수랑 정부 회수가 있습니다. 이 영업자 회수는 뭐냐면요, 만약에 내가 시중에 예를 들면 화장품법 제9조가 구조에 어긋나는 화장품을 내가 유통을 하던 걸 내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맞다, 이거 해야 되는데, 안전용기 포장해야 되는데 까먹었다. 어떡하지? 내가 깨달아서 내가 회수를 시작하는 거. 그걸 영업자 회수라고 하고요. 정부 회수는 뭐냐면, 시중에 이미 그 사람의 그런 어긋난, 법적으로 제9조든 15조든 16조든 법적으로 어긋난 그런 화장품들이 판매가 된다는 걸 정부에서 알았어요. 이 정부라는 건 시각청이나 지방시각청이나 식약처가 되겠죠. 정부에서 먼저 알았어요. 그 당국에서 미리 알았을 때 너 회수해 라고 회수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23조 회수 및 폐기 명령은 정부 회수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물론 영업자 회수할 때도 뭐 명령이 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민기적 거린다 그러면 명령을 때릴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정부 회수 때 이런 명령을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영업자 회수다. 그러면 회수 필요성을 인지하고 위해성 평가를 거친 다음에 회수를 개시하고 회수 계획을 제출하고 회수 계획을 공표하고, 물론 이건 공표 명령이 떨어지면 하겠죠. 그리고 회수를 진행하고 폐기하고 회수 완료, 뭐 이런 전철을 밟는데요. 근데 정부 회수는 회수 필요성을 인지하고 회수 위해성을 평가한 다음에 회수 명령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회수 명령, 너 회수해. 여기서 회수 필요성을 인지하는 건 누구예요? 정부입니다. 여기서 영업자 회수 때 회수 필요성을 인지하는 건 영업자입니다. 영업자가 맞다, 회수해야 되겠군 이거. 근데 정부 회수는 뭐냐면 얘네들 잘못됐는데 회수하라고 내가 명령해야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뜻이 달라요. 회수 필요성을 인지한 다음에 위해성 평가하고 회수 명령을 내린 다음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수 계획을 제출하겠죠. 식약청, 지방식약청에다가. 자, 그래서 제23조를 한번 한 조항 한 조항 뜯어봅시다. 23조 제1항은요, 식약처장의 회수 및 폐기 명령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장은 판매, 보관, 진열,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로 재료 또 등 이 화장품법 제9조, 15조, 16조의 1항을 위반해서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미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영업자나 판매자 또는 그 밖의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명령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화장품법 제9조, 15조, 16조의 1항을 위반했다고 명백하게 보여지는 화장품을 유통하는 그런 영업자나 판매자나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식약처장은 그 화장품에 대해서 회수나 폐기를 해야 한다라는 명령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1항은 식약처장이 회수 및 폐기 명령을 꼭 내려야 하는 경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꼭 내려야 하는 경우가 뭐라고요? 9조, 15조, 16조의 1항을 위반한 경우, 이겁니다. 자, 2항은 뭐냐면요, 식약처장이 똑같아요. 똑같은 말인데 2항은 뭐냐면 식약처장이 회수 또는 폐기 명령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를 또 이렇게 했어요. 식약처장은 판매, 보관, 진열, 제조 또는 수입한 물품이 국민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해당 영업자에게, 판매자 또는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식약처장이 봤을 때 이거는 앞의 내용이랑 다른 건 이거밖에 없어요. 9조, 15조, 16조의 1항. 9조, 15조, 16조의 1항을 명백하게 어겼다. 그러면 무조건 조치를 명해야 돼요. 회수나 폐기해. 이렇게 명령 꼭 해야 했다면 9조, 15조, 16조의 1항을 어길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외적으로도 국민의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죠. 법이 아직 뭐 제정이 안 된 경우에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식약처장은 내릴 수 있다. 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식약처장에게 권한을 많이 준 거죠.
자, 그리고 제 23조의 사망. 23조의 사망은 회수계획 보고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은 영업자, 아까 전에 회수나 폐기 명령이죠. 그래서 명령을 받은 영업자나 판매자 또는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회수하기 전에 회수계획을 보고한다. 자세히 며칠 이내에 회수계획을 보고하고 이런 거는 다 시행 규칙에서 볼 겁니다. 여기선 그냥 회수를 할 때 이런 그 회수 계획을 또 보고를 하는 절차가 있구나를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 4항은 폐기 권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수 명령을 식약처장이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회수 계획이나 회수 명령이나 폐기 명령을 때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영업자가 무시했어요. 그럼 무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회수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약처장이 폐기해야 되겠죠? 시중에 그런 화장품들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장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관계공무원이란 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회수 또는 폐기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 그런 자의 것을 처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국민보건을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식약처장은 폐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폐기 권한, 폐기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더 자세하고 친절한 사례중심 정보는 50가지 암기법에 있는 지한쌤의 화장품 법령 백과사전 책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이 화장품 법령 백과사전 책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제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잘 만든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회수 대상 화장품의 회수 체계도를 제가 이렇게 딱 넣어놨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공부하시기 위해서 회수 대상 화장품인지에 대해서 이제 필요성을 인지를 했다. 화장품을 인지를 했다. 그럼 그 다음에 즉시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나서 회수 계획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는데 함께 가져가야 되는 서류들은 이런 것들이고, 이렇게 제가 딱 정리를 딱딱딱딱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해놨으니까 여러분 이 책이 나오면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